안녕하세요. 과문금융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진짜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고명환 작가님과 대화를 나눈 인터뷰 영상이고요. 시중에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룬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감히 추측컨대 오늘 영상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다룬 그런 영상이 아닐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저도 열심히 기획을 했고 작가님께서도 정말 많은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 한 해 동안에 정말 많이 고민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작가님의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누군가의 인생이 좋은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님의 세 번째 보는 거거든요. 한 번은 이제 국수집에 가서 맛있게 국수를 먹고, 그때는 물론 대표님께서 저를 인식을 못 하셨겠지만, 그리고 이전에 촬영하고 오늘 촬영.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엄청 친해진 거 아닌가, 그쵸? 이렇게 친함을 강요하는 그만큼 제가 이제 대표님을 예전에 개그맨 하실 때부터 좋아하기도 했고,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께서는 40, 50 세대가 많으세요. 그러세요? 그럼 이제 대표님을 다 이제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잘 나가고 하시던 분께서 왜 갑자기 활동을 많이 멈추셨을까?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방향을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인생에는 계기가 있잖아요. 저는 교통사고를 계기로 이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물론 그때 되게 잘 나가셨잖아요. 잘 되고 있었지만 방향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이 잘 벌린다 해서 결코 내 방향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항상 의심을 해봐야 돼요. 자주 예로 드는 시가 있는데 유하 시인의 오징어라는 시인데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의심하라 모든 영광을, 이렇게 끝나요. 되게 짧은 시예요. 그러니까 찬란한 저빗은 곧 죽음이다. 왜냐 오징어 입장에서 오징어 배에 불을 밝히고 잡잖아요. 갈치배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 그게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남들이 얘기하는 찬란한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막 벌린다고 해서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길이 아닐 수 있고 죽음의 길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의 길로 그러면 가냐면 내가 세뇌당한 뇌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가서 그래.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한 거, 자본주의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면 부모님이, 아니면 친구들이, 아니면 주변에 그냥 나는 내 삶이 아니고 남들 보기에 우리가 인스타 때문에 요즘 그런 삶이 더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난 오징어고 그 개그맨이라는 그 불빛을 쫓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내 방향이 아니구나. 더 가다가는 바늘에 걸려서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둠 속이지만 제가 방향을 틀었죠. 가보지 않은 길이고 잘 모르죠. 그러면 내가 진짜 가야 할 길이 뭐냐. 이거 만약에 못 찾는 분들은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 병원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써봤어. 할 수 있는 걸 다 얘기해봐요. 뭐 사소한 것까지 줄넘기, 종이 비행기 접기, 그런 거를 다 썼어요. 수백 가지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내가 한 거 중에 내 스스로 감동받은 게 뭐가 있나 이러면서 갈피를 쳐봤어요. 나는 뮤지컬도 했는데 사실 예로 들자면 나는 내가 부른 노래를 내가 녹음해서 찍어놓고 봐서 한 번도 감동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땡. 근데 어릴 때 제가 써놨던 글, 일기장에 썼던 거 아니면 친구들이랑 주고받았던 편지, 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중에 몇 개를 읽고 내 글에 내가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진짜. 그 다음에 요리에 대해 내가 만든 요리를 먹고 왜 내 혼자 있으니까 솔직하잖아. 진짜 어쩌다가 내가 딱 먹고 명하나 이건 진짜 한 90할매가 끓인 국 같다. 이렇게 내가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졌죠. 오케이. 나는 요리하고 글쓰기 쪽으로 일단 가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그 방향은 계속 바뀌어요. 마지막 종착지는 그래서 책을 3,000권 읽으면 그 종착지를 사실 미리 알 수 있대요. 그래요? 그래서 왜 예를 들면 에디슨이라든가 이런 아인슈타인,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 어릴 때 이미 동네 도서관을 다 읽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그냥 책이 좋았던 거야. 그러면 어릴 때 삼천권을 읽으면 딴짓을 안 합니다. 헷갈림이 없어. 난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네, 그게 사실은 책의 또 좋은 점 중에 하나인데, 뭐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야, 3,000권, 한 달에 3권 읽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3,000권 읽으실 필요 없고, 우리는 그 방향을 찾아가는 자체가 인생이고 재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독서에 대해서도 이제 이전에 책도 쓰시고 독서에 네.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네.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알기는 알아요. 그래도 이제 네, 외부적으로 네, 학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내가 잘 살고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맞아? 라는 의구심을 계속 가져서 실천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례로 그거를 특히 최근에 확신이 더 생긴 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책 전에 쓴 책에 정확하게 써놨어요. 나는 내 몸값이 30억이다. 라고 써놨어요. 왜냐면 그거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고, 또 내가 당연히 한 달에 뭐 아니면 1년에 뭐 내가 뭘 해서, 예를 들면 요식업도 하고, 개그맨으로서 행사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입도 생기는 걸 당연히 보고, 또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로 알고 제가 이제 30억짜리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 책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300억짜리가 됐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거를 증명하듯이 그 전에 책은 4년 걸렸어요. 11세 찍는데. 4년. 지금 40일 만에 이 책은 11세를 찍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0세를 40일 만에 찍었고, 어제 출판사에서 전화 왔는데 갑자기 주문이 또 너무 많이 더 들어와서, 원래는 9세 찍고 그다음에 10세 찍고 11세 찍고 보통 이렇게 해요. 근데 11, 12, 13세를 한꺼번에 주문했다. 그러면 지금 추세로 봤을 때 4개월 만에 제가 인세로 1억 정도를 받아요. 근데 그전에는 4년 만에 내가 인세가 1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40일 만에 1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따져도, 그러면 내가 한 거는 뭐냐? 책 읽은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을 쫓지 말고 그냥 내 몸값을 올리면, 독서와 사색과 글쓰기를 통해서 내 몸값을 올리면, 여러분한테 책을 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책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그걸 당연히 알게 돼요. 그러면 돈이 당연히 쫓아와서 당기는 거야. 그렇게 만들면 돼요. 기업을 차릴 때도 돈을 벌겠다고 덤비면 이게 기업이 안 돼요. 창업을 할 때 무조건 손자병법 얘기하는 이유가, 그 손자병법에서도 제일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547개 중에 5 중에서도 첫 번째가 도예요. 도천지장법인데, 그러니까 명분이 뭐냐? 기업 이념, 기업 철학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세워놔야 돈이 쫓아오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해 주는 거는 가치를 나누는 기업이 되겠다. 생각해보면은 내가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 내 스스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그 가치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은 영향을 줄까, 이걸 고민하다 보면 돈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치가 뭔가를 생각해보면 돼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치가 뭔가. 심지어 오늘 아침에 도서관에 갔었어요. 내가 이 책을 읽은 책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부터 읽어볼까 하다가 뒷부분에 그냥 탁 폈는데, 이런 게 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분명히 오늘 와서 이 책에서도 가치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에 대해서 오늘 대표님한테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정말 정확하게 존 러스킨이 뭐라고 했냐면, 가치 있다는 말은 곧 생명에 유용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진실로 가치 있고 유용한 것이란 바로 그 기능을 다해 인간을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을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나는 어떤 걸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거를 사회에 만들려고 하면 돈은 따라온다는 거죠. 자꾸 돈을 쫓으면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쵸? 환경 파괴 또 주는 성분을 속여 남의 건강을 해치면서 또 남을 해치면서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기업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책을 썼어요. 내가 덜 힘들게, 또는 내 몸이, 또는 내 정신이 좀 더 행복하게 일을 하면서도 행복한 마음으로, 똑같은 돼지갈비를 구워도 이게 고생이다라고 생각 안 하고
행복하게 어떤 스트레스 안 받고 네. 일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철학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얼추 맞았다. 그러면 독서가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이런 거를 깨닫는 순간에 일단 너무 재밌는 거죠. 어디 가서 놀고 골프 치고 이러는 것보다 골프 치고 낚시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물론 그거 재밌어요. 근데 내가 도서관에 가는 이유가 일주일에 5번 갑니다. 재밌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오늘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같이 그래. 인간을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야. 그럼 이제 더 이상 책을 못 읽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덮어놓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 이렇게 사람이. 사색을 하시는 거죠. 인간을 그럼 내가 인간을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이러다 보면 여러분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가 유행이야 뭐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런 감각도 키움과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제가 막 이런 뭐 무료 강의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개그맨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지 말고 자꾸 그런 식으로 따지면 되지 말고 틀이 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면 된단 말이에요. 다 주어져 있어. 그걸 또 독서를 통해서 찾으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대표님께서 결과로서 이렇게 얻고 계신 게 있으니까 작년 경제까지 이르신 건데 처음에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람은 그걸 실제로 체감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대표님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도서관을 가시고 했는지 정확하게 요 니체의 그 순서로 여러분께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이 개념이 있어요. 이걸 책으로 대입해보면 낙타의 단계는 낙타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아까 제가 방향 얘기했잖아요. 낙타는 낙타 머리꾼이 등에다가 짐을 막 실잖아요. 그죠? 내 의지가 아니야. 그죠? 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 등에다가 막 짐을 실어. 그 방향도 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냥 낙타 머리꾼이 끌고 가.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대사회에. 그렇잖아. 맞아요. 여러분도 지금 낙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니체가 이거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근데 독서도 처음에 낙타의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억지로 읽어야 하는 단계. 해야만 하는구나. 그 낙타도 뭔지 모르고 해야만 한다의 삶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졸리는 게 맞아요. 처음에는 졸립니다. 왜냐면 우리 뇌가 이 독서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뇌는 새로운 거를 하기 싫어해요. 뇌과학이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일단 미루게 만들어. 새해부터 하자. 그러면 이번 달 끝나고 하자. 아니면 또 며칠 했는데, 너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새해에 왜 운동 열심히 하고, 3일 정도 하고, 왜 작심 3일 되냐면, 3일 하고 4일째 가려고 그러면, 명환아, 너 너무 무리했어. 이게, 뇌가, 얘가 뭔가 의지를 불태우면, 새로운 공장을 뇌가 건설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 내가 집중을 하고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해야 되잖아. 뇌가 그게 싫은 거야. 뇌는 쉬기를 바래. 늘 하던 걸 하길 바래. 그래서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싸워서 이긴다는 게 용감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낙타가 내 등에 짐을 실지 말아라. 나는 나를 끌고 가지 말아라. 내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정도의 독서력이 생기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용기가 생겨요. 용기로서 뭘 얻어요? 자유를 얻는 거죠. 사자는 누가 감히 사자의 등에 짐을 올립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워, 이제. 그 단계가 되면 졸리는 단계는 아니냐, 이제. 그쵸. 내가 책을 보면 재미있는 정도. 희열은 아니야. 재미있는 정도가 되면 그 정도만 돼도 장담하건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까지 먹여 살리는 데는 완전 문제 없을 정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의 경지에 독서가 어린아이의 경지.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천진난만하고 다 놀거리죠. 그리고 다 즐기잖아. 어린아이들이 막 놀이에 빠져서 재미있는 그 느낌을 책에서 받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실 어린아이에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안 좋잖아요. 사실 개그맨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책 쓴다 해갖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유명한 사람이 책 썼으면 다 베스트셀러 돼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기적 같은 일인데 그냥 핸드폰 보고 놀고 하는 것보다 재밌어. 이거를 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의 단계에 가면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안 벌고도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일하는 자체가 그냥 재밌고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해질 수 있는 단계가 어린아이의 단계가 되는 거고 사자는 자유는 있지만 그러니까 니체가 왜 사자까지도 좋잖아 사실. 사자면 우리는 사자를 보고 가잖아 다. 그래서 막 어떤 대표 막 유니콘 기업 만들겠다. 막 1000억, 1조 기업 대표가 되면 자유가 있을 것 같잖아. 그냥, 그리고, 그냥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기업을 하니까. 사자에서 왜 어린아이 단계까지 보냈냐고 내가 생각해 봤더니 사자는, 그래, 자유는 있는데 보면 얼룩말 잡아서 먹잖아. 그러면 사자들이 막 무리지어서 먹잖아. 그럼 그게 사자가 나눠준 게 아니야. 그냥 먹는 거지. 먹다가도 거슬리면 그러잖아. 지 친구, 지 와이프인데도 먹다가 으악 이렇게 하잖아. 동물왕국 보면. 하이에나한테는 아예 안 줘. 근데 어린아이 욕심 있죠. 있는데 좀만 친해지면 어떻게? 사탕 2개 밖에 없는데 친구야 이거 너 하나 줄게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단계가 돼서 기업을 만들면 당연히 가치를 나누는 기업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나는 돈이면 돈, 행복이면 행복, 여러분이 원하는 뭐든 이룰 수 있는 단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 방에 어린아이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순서대로 우리가 기준을 알면 그래도 따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졸리면 고명환이 그때 얘기했던 니체가 얘기한 내가 독서의 낙타의 단계구나. 빨리 내가 사자의 단계로 가야겠다. 이러면서 참으면서 좀 읽으시면 돼. 그러다 보면 뭔가 난 지금 이제 좀 안 졸리고 뭔가 사자의 단계로 온 느낌이 나. 그러면서 더욱더 막 신나하면서 이제 그럼 어린아이의 단계로 가보자. 이러면서 독서하다 보면 스스로가 알게 돼요. 내가 어린아이의 단계에 왔구나. 이런 거를. 나도 모르게. 네. 책을 읽을 때 어려운 점이 네. 내 이 책을 하나부터 끝까지 네. 다 얻어가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기, 열전, 상하 다 합치면 한 1700페이지인가 뭐 이래요. 딱 한 줄만 얻겠다. 이런 마음으로 책을 읽어요. 그래야지 책이 부담이 없고, 욕심이 안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순간 우리가 지치거든요. 맞아요. 금영 씨, 저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이러면 나중에, 그럼 책을 읽으면 뭐 하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한 줄만. 그러면 한 줄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런 두꺼운 책을 읽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이렇게 내가 마음에 드는 문장 이거 자체도 욕심을 가지지 마. 그러면 또 막 2장, 3장 막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난 느낌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450페이지잖아요. 최대한 여기 안에 450페이지를 다 넣겠다. 그러니까 골라서 또 한 줄 골라서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여기까지 쓰는데 골라서 이제 해가지고 450쪽까지 중에 이 한 페이지를 채워요. 다 읽고 난 다음에 요거만 딱 읽고 이 중에서 딱 한 줄만 가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사기열전을 읽고 내가 1700쪽 가운데 내가 가진 한 줄이 내가 준 것은 바로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것은 영원히 기억하고 살면 그리고 그 받은 거에 대해서 보답하는 자세로 살겠다고 하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 있어요. 사기 열전은 2인자들의 얘기야.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영주 제도 있을 때 왕이 있고 영주들이 있잖아요. 그 영주들의 얘기야. 그래서 영주들이 이제 그 자기 모사꾼이 있잖아. 왕이 되고 싶은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1인자가 될 수 있겠냐. 했을 때, 이 모사꾼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군께서 준 것은 바로 잊어버리고 받은 거에 대해서만 고마워하며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그걸 보답하고 살면 천하의 인재들이 주군 옆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손잡고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항상 그러잖아. 내가 뭐도 했고 그럼 와이프가 또 그렇게 따지면 그냥 뭐도 했고 근데 와이프가 뭐 했다는 거 기억 하나도 안 나. 해준 것만 생각해. 우리가 그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그 친구한테도 막 처음에 사주고 싶어서 그래요. 사주고 싶은 친구가 있잖아. 근데 연금파 한 5번 사줬는데 이 새끼가 밥 한 번 살 생각을 안 해. 그러면 그러면서 사람을 평가하면서 버리게 된다고. 근데 그 사람이 인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마음으로 진짜 주고 싶어서 사줬으면
밥 사준 거에 대해서 절대 기억하지 말아요. 바라지 말고. 네. 한 줄 얻겠다와 네. 제가 요즘 이 책에서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10쪽 독서법이 있어요. 맞아요. 봤어요. 그러니까 한 책에 딱 10쪽씩만 읽으세요. 음. 왜 내가 이걸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거 봐. 제목만 봐도 질서 넘어. 어렵겠죠. 450페이지야. 근데 이런 책도 독서 초보자들도 봐봐. 15장은 읽어. 그죠? 그쵸. 우리가 그런 경험은 다 해봤잖아. 그쵸. 난 그런 마음으로 매일 5장씩 읽을 수 있다 해요. 내가 해봤어. 읽어줘요. 오. 그렇게 끝까지 못 읽었던 총균세를 이걸로 다 읽었다니까. 엄청 두껍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 솔직히 말해보세요. 총균세 끝까지 읽으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하루에 5권이면 5권, 10권이면 10권 상관없어요. 한 5권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나는 무슨 책은 몇 쪽에서 몇 쪽. 그래서 이 50쪽 읽은 것 중에 나는 한 줄을 고르겠다. 나머지 40쪽 네 권은 버려 그냥 오늘은. 그래서 그 한 줄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 순간이 내 몸값이 올라가는 순간인 거예요. 그럼 여기 듣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책을 읽고 많이 읽을 필요도 없고 일단 읽고 거기를 갖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책을 왜 읽으려고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네. 지식을 습득하는 거는 두 번째야. 생각을 하기 위해. 내 생각. 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뭐가 일어나냐면 시뮬레이션이 돼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 짜장면을 차려보겠어. 근데 짜장면을 남들은 요런 짜장을 하는데 오케이 나는 뭔가 불짜장을 하겠어. 그래서 종로에다가 차리는데 30평짜리에 차리면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을 하고 내가 이걸 2,900원에 차리면 사람들이 막 오고 몇 시에 오고 빠져나가고 이게 그려져요. 100%는 아니지만 그려집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경제경영에서 죽어도 못 이기고 있는 지금 제가 2위인데 김난도 교수님의 그쵸. 트렌드 코리아. 그 트렌드가 뭐냐면 트렌드를 예상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그리는 거예요. 그려져. 이 시뮬레이션이 되면 슈퍼파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지력이 생기는 거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책은 나로 하여금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다. 네. 지식을 얻는 것도 그 지식을 통해서 생각을 하려 함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내 생각의 시선을 높이는 거고. 이게 높아질수록 내 몸값은 높아지는 거고 자꾸 몸값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자본주의 살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높아지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책을 안 읽고도 네. 진짜 진지하게 본인이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몸값을 올릴 수 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 유명한 말을 한 파스칼이 팡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불행은 조용한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이거 이해 그 다음에 설명이 없어. 이해를 못했죠. 근데 몇 번을 읽다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 재미있는 거고 그런 순간 내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은 불안한 존재잖아요. 대표님도 100% 본인이 마음에 안 들잖아.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불안한 존재야. 근데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그 불안한 내 모습이 자꾸 보여.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핸드폰을 보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잖아. TV부터 켜는 거야. 그래서 자꾸 정신을 딴 데 팔려 해. 그래서 불완전한 내 모습을 스스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아. 여러분, 책을 읽는다는 거는 그 모든 소란에서 벗어나서 책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막 확 찔립니다. 저는 이제 제가 책을 한 3,000권 가까이 읽었으니까 지금 40일 만에 10세로 찍는 거고 진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쓰면 40일 만에 이만큼 안 팔리죠. 그렇죠. 지금 예를 들자면 네. 그런 기준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절대적으로 일어나진 않지만 꽤 상당히 일어난다. 작가님 말씀 듣다가 생각나는 게 네. 정말 인생의 답은 나한테 있구나. 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얻는 거지. 우리가 네. 요즘에 네. 남이 돈 버는 방법 막 쫓아가려고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이 돈 버는 방법 보는 거 좋아요. 근데 주식 방송 보다가 돈 못 버는 사람 1등이 누군지 알아요? 주식 방송 다 보고 트렌드 같이 분석하다가 마지막에 근데 대표님 뭐 사야 돼요? 그거 남에게 결정을 부탁하는 거잖아. 오렌 버핏이 누구한테 물어봤겠어요?
물어봤겠지. 물어봐도 다 틀리고 답이 안 나오니까 본인이 인문학에서 길을 찾은 거야. 그래서 결정은 내가 내려야 돼. 맞아요. 그래야 나중에 실패해도 내가 책임지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이런 거를 실수했구나 해서 그거 실패를 한 번 실패하고 끝낼 겁니까? 우리 인생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실패를 오롯이 내 에너지 공력으로 쌓으려면 남한테 물어서 대표님이 뭐 A 주식 사라 그랬는데 폭삭 망했어. 그러면 이씨 얘 때문이야. 이러면서 이 실패에 이 돈 날리고 이 얻은 소중한 내공을 날려버리잖아. 근데 내가 이 방송을 보고 오케이 나는 B를 사야겠어. 내가 분석해보니까 B야. 돈 날렸어. 하지만 그 돈 날린 거는 지금은 젊었을 때 만약에 날렸다면 정말 고마운 거예요. B 1,000만 원 날리면서 1,000만 원의 그 실패의 내공을 내가 왜 이게 틀렸을까 분석하고 시대가 이렇게 됐고 이걸 잘못했구나. 이렇게 쌓이는 거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쵸. 그래서 대표님이 진짜 좋은 얘기 하신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되고. 그 내가 결정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뭘 잘 못하고 저는 아이디어는 많은데 왜 실행에 안 옮겨질까요?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처럼 낙타여서 그래. 사자의 용기가 생기는 거는 책을 읽다 보면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스스로의 판단이 생기고 스스로의 판단이 생긴다는 건 용기가 생긴다는 거고 그러면 부모가 말려도 합니다.